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을 훼손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으로 진행된 잘못된 입법이기 때문에 위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 망할 땅이 된 거죠. 이걸 보면 이제 문재인의 개혁 정신도 짓밟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윤석열 검찰이 결국 어제 이재명 당대표를 기소했습니다. 대일 굴욕 외교로 돌아선 민심을 어떻게든 덮어보려는 윤석열 정권의 물타기 기소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의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이 그동안 보여왔던 호남에 대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애정, 진심은 변함없습니다. 오히려 더 강화되어 나갈 것입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지난해 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조금 전에 이제 판단을 했잖아요. 네. 최종 결론이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법사위 의결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법 효력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반대 토론을 하지 않는 등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도 법의 효력을 무력화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겁니다. 현재는 법무부가 낸 청구와 관련해서는 검사의 수사 소추권은 헌법에 근거가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네, 일부 절차적인 문제는 있지만 검수완박 자체는 유효하다.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 판단의 핵심인데 관련 내용은 뉴스픽에서 저희가 짚어볼게요. 오늘 유한울 체커가 속보 반영하느라고 좀 고생을 했습니다. 자, 국회 역시 숨가쁘게 돌아갔는데 조금 전에 본회의가 열렸잖아요. 네.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맡기면서 민주당이 직회부를 의결할 사안인데요. 조금 전에 본회의에서 찬성 169, 반대 90, 기권 7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서라도 양곡관리법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오전에 열린 국방위원회에서는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서 여야 간의 충돌이 있었죠. 네, 이종석 국방장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한일 회담이 화두에 올랐는데요. 이 장관은 굴욕 외교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정상화가 군사동맹을 뜻하는 건 아니다. 그럴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식 짧게 좀 짚어보고 가면요. 조금 전에 이제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오늘 김기현 지도부가 최고위 회의를 호남에서 처음 열었잖아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자진해서 불참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국민의힘이 보여온 호남에 대한 애정, 진심은 변함이 없다면서 오히려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호남과의 동행을 강조한 겁니다. 오늘 최고위에는 최근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막말 논란이 일었던 김재원 최고위원은 불참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사과의 뜻을 표명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뉴스가 많은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유지하기로 했잖아요. 당내에서 좀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그 얘기는 주민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들어가서 나머지 얘기 이어갈게요. 아니, 두 사람은 왜 이렇게 서로 웃어요? 잘해보자. 이런. 그래요? 예, 네. 그런. 자, 오늘 회의는 유 실장 박마커, 유체커 조멘토 백반장, 남진우 수호통 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 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소통반장 백반장이 정 의원분들의 의견을 챙길 예정인데요. 오늘 응답하라 주제는 뭡니까?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 등으로 기소됐지만 당대표직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죠.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볼 예정입니다. 유튜브에 정치부 회의 실시간을 검색하시면 댓글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여러 가지 속보까지 반영해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유한울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 회의 출발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던 검수완박 입법,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헌재는 국회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의 일부 절차상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검수완박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반발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유한울 체크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목요일에 뉴스픽5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검수완박 결론, 19년 만에 전원이 JMS 압수수색, 올해 인하 없다, 수백만 원 걸쳤다로 잡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 픽으로는 검수완박이라는 단어 오랜만에 들고 왔습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이죠. 정권 교체 직전인 지난해 4월과 5월 이때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종전 6대 범죄에서 부패와 경제 2대 범죄로 좁히는 게 핵심 내용인데요. 이번 정권 출범 전후로 법무부와 검찰, 국민의힘이 헌재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그리고 원안에 없는 수정안 끼워 넣기 등 잘못된 절차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을 훼손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으로 진행된 잘못된 입법이기 때문에 위헌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 헌재가 내린 결론 한마디로 정리하면 절차는 문제이지만 법 개정은 무효가 아니다였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절차의 정당성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4월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내용인데요. 민주당은 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당시 법사위에 있던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켰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돼 처리 지연 위기에 놓인 검수완박 법안 다시 구출해내기 위해서였는데요. 최대 90일 동안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는 게 안건조정위의 취지입니다. 6명으로 구성되는데 다수당인 민주당의 몫은 3명입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자격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 4대2의 구도를 만들어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네, 헌재는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 및 표결권이 침해당한 건 맞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다만 무효까지는 아니라고 봤는데요. 이 민형배 의원이 탈당하고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되는 과정, 그리고 그 뒤 법사위 표결 과정까지 국회법을 어겼다고 보긴 어렵다는 의견이 또 5대4로 우세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처럼 말하는 한동훈 장관의 우려,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모습인데요.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래도 된다고 허락할 경우에는 앞으로 누가 다수당이 되던 간에 이런 방식의 비정상적인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 치트키처럼 쓰일 것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뉴노멀로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 법무부와 검찰이 지난해 6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내용이죠. 바로 검수완박으로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국민보호에 공백이 생겼다는 겁니다. 국회 측은 여기에 이렇게 반박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헌법에는 누가 수사하고 어떻게 기소하고 이런 거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시대 상황이나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을 해서 결정할 수 있는 입법 사항입니다. 이 사건 법률도 국회가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법률안을 심사하고 의결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선 국회의 주장을 사실상 그대로 따랐습니다.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우선 법무부 장관에겐 아예 권한쟁의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봤고요. 검수완박법, 수사권과 소추권의 일부를 조정,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헌법상의 권한 침해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검수완박법은 그대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셈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무효 확인을 해줌으로써 법치주의가 살아있고 또한 의회 독재를 오히려 멈추게 하는 이러한 자정적인 기능을 헌법재판소가 해야 되는데 스스로의 기능을 오히려 방기하고 오늘 비겁한 결정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편향적인 시각을 가진 이 5명의 재판관이 결국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보다는 편향적인 시각에 따라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
결국은 의회 독재에 손을 들어준 이러한 결정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일단 법정 논란은 종지부가 찍힌 검수완박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로 이끈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을 해왔고 윤 총장의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로 더욱 불이 붙었죠. 두 사람의 사퇴 일성도 비교해보면요. 사실상 검수완박 대 부패 완판으로 맞섰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국민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지금 진행 중인 이 소위 말하는 검수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직전 결국 검수완박 입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 들어선 윤석열 정부에선 한동훈 장관이 곧바로 시행령을 통해 검찰 수사 범위를 다시 넓히는 이른바 검수 원복에 시동을 걸었고요. 한 장관과 민주당은 얼굴만 맞대면 이 문제를 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죠. 오늘 민주당의 손만 번쩍 들어줬다고 하기엔 절차 문제까지 말끔히 해결해 주진 않아서 살짝 어정쩡한 헌재의 결론인데요. 따라서 검수완박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앞서 국민의힘에서 현재 재판관 구성까지 문제를 삼은 만큼요. 내년 총선에서 여야가 맞붙는 뜨거운 쟁점이 될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그 제안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입법 예고 중입니다. 진짜 꼼수라면 위장탈당이라든가 회기조기 같은 그런 게 꼼수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픽은 19년 만의 전원입니다. 오늘 긴박하게 돌아간 국회 소식 핵심만 짚고 갑니다. 오후에 열린 본회의를 앞두고 김진표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기로 여야는 합의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국회 정개특위가 제안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3월 30일 본회의에서 국회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는 30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국회 전원입니다. 특정 안건에 대해 국회의원 모두가 참석해서 토론을 벌이는 제도인데요. 특정 법안이 상임위 차원에서만 논의되고 본회의에선 사실상 표결에 붙이고 마는 데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겁니다. 2003년과 2004년 이라크 파병 동의안을 논의하는 전원위가 있고 나서는 이 19년 만에 열리는 전원인데요. 의원 299명이 모두 참여해서 의견을 내는 자리인 만큼 한 번 열릴 때마다 5-6시간 진행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운영 방식은 전원위 여야 간사들이 논의해 나갈 예정인데요. 처음 이 방식을 제안한 김진표 의장은 끝장 토론까지도 구상하고 있는 듯합니다. 과거에 이제 전원위원회는 본회의 절차상 필요한 수정 절차를 만들기 위한 것이어서 되게 하루 이틀 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의원 전원이 내년에 치러질 선거의 플레이어로서 그 선거라는 게임에 적용할 룰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이것만큼은 정확하게 알고 모두 참여해서 집중적인 토론을 해서 답을 만들어야만 그 선거제도가 왜곡이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의원 약 300명 가까운 의원들의 끝장 토론, 정치부 고인물인 저 울체커도 처음 취재하는 일이라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정회를 통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고요. 국회 소식 하나만 더 살펴보면요. 이재명 표 1호 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 결국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김진표 의장의 중재에도 여야는 본회의 전까지도 합의를 보지 못했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까지만 참여한 뒤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결과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169표, 반대 90표, 기권 7표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각계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해보겠다는 입장을 냈지만요. 농식품부 장관이 곧바로 제의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거부권 행사 수순에 들어갔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저 울체커가 어제 우려했던 대로 직회부대 거부권, 무한 루프가 곧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오후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두 가지 소식을 전하는 데만 집중해 봤는데요. 들어가서 3, 4, 5픽 살펴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픽에서 다뤘던 1픽, 2픽이 전부 다 오후에 발생한 여러 가지 이제 속보들이어서 유체커가 좀 고생을 좀 했는데, 자, 검수완박 관련해서는 이제 절차적인 문제가 일부 있었지만 효력 자체는 인정했다는 그런 좀 결론을 이제 자세히 좀 설명을 했고요. 관련해서 이제 뭐 검수완박이니 검수원복이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제 법무부에서는 이제 시행령을 고쳐서 시행령으로 이제 검사의 권한을 좀 많이 확대하는 이제 그런 식의 움직임도 있었는데, 자, 검수완박 오늘 헌재 판단에 대해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 얘기 잠깐 하고 그다음에 이제 3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헌재 결정에 대해서 궤변의 극치다, 정치재판소다 이렇게 좀 강하게 좀 반발을 하고 있고요. 김기현 대표는 뭐 많이 쓰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음주하고 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괴한 논리다라는 얘기를 했고, 거짓말을 했는데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라는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결을 다시 한번 옮긴 것 같다는 그런 입장을 냈고,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효가 됐는데도 결론에 저렇게 결론이 나온 것은 잘못된 논리적 판단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김미애 대변인은 이제 논평에서 법사위 패싱권을 공식적으로 부여한 결정이다라는 그런 입장을 냈습니다. 어쨌든 검수완박 자체의 효력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 상당히 또 강한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네요. 자, 좋습니다. 이제 세 번째 픽부터 갈 텐데요. 유 실장. 네. 유 실장이 할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제가 전하겠습니다. 네, 그래픽 주시면요. 세 번째 픽 JMS 압수수색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이른바 JMS 기독교 복음 선교회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력 200여 명이 투입이 됐고요. 충남 금산의 월명동 수련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당초 정 씨는 지난 10월 외국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어서 지난 1월 한국인 여신도 3명이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고소장을 접수해서 경찰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외국인 여신도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또 경찰은 한국인 여신도 사건과 관련해서 합동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겁니다. 검찰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서 정명석의 추가 범행과 이 공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동안 관련 논란이 많았는데 검경이 합동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수사를 상당히 좀 강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보이고요. 또 다른 추가 범행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차원인가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JTBC에서도 정명석 씨의 출소 후 성범죄 의혹을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정 씨를 고소한 피해자는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외국인 여신도 2명, 그리고 한국인 여신도 3명으로 모두 5명입니다. 하지만 최근 피해자 측은 JTBC 취재진에 2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아마 3월 중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은 건 문서 작업만 남았으니까요. 최소 100명은 넘을 겁니다. 미성년자 피해자. 이름까지 제가 확실히 아는 사람은 6명쯤 됩니다. 부모한테도 말을 못하는 그런 피해자들이 있으니까 고소를 주저하고 있죠. 네, 이번 압수수색으로 추가 범행 사실이 드러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JMS 2인자로 불리는 정조은 씨의 주거지와 분당 소재의 교회도 포함됐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요. 아마 성범죄를 은폐하려 한 공범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네 번째 픽은 누가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픽. 네, 올해 이나 없다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베이비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5%대에 진입하게 됐는데요. 이번 금리 인상 이미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었죠. 시장의 관심은 연준이 내놓을 올해 최종 금리 전망치에 쏠렸는데요. 파월 의장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없을 거란 메시지를 주면서도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So our decision was to move ahead with a 25 basis point hike and to change our guidance, as I mentioned, from ongoing hikes to some additional hikes, maybe some policy firming may be appropriate. So we did consider that in the days running up to the meeting. Participants don't see rate cuts this year; they just don't.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가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때문이란 지적이 잇따랐죠. 이 때문에 연준이 금융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금리를 동결할 거다 이런 가능성도 거론이 됐었는데요. 결국 금융 안정이냐 물가 안정이냐는 선택지 가운데 물가 안정에 무게를 실은 겁니다. 한편 이번 금리 인상으로 현재 3.5%인 한국의 금리 기준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1.5%포인트까지 벌어지게 됐는데요. 이는 22년 만에 최대 폭입니다. 만약 한미 간 금리 차로 외국인의 자본이 유출될 우려가 커질 경우 한은의 금리 인상 고민도 깊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자 마지막 5번째 픽은 참 아는 사람이 누구지? 박준호 막하겠네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래픽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5번째 픽은 수백만 원 걸쳤다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지난 ICBM 발사 참관 당시 입었던 이 외투가 프랑스 명품 브랜드 제품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이 검은색 외투를 자세히 보면 이 사각형과 마름모가 겹쳐진 이 무늬가 보이는데요. 이는 이 디올의 상징 패턴으로 해당 외투의 가격은 $1,900, 하나로는 240여만 원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북한은 아사하는 주민이 속출할 정도로 식량난이 심각한 상황이죠. 북한 수뇌부의 사치품 소비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의 효력을 인정한 결정을 내렸고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다는 속보를 제가 전했잖아요. 술을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형식의 결정이라는 그런 비판을 했는데 한동훈 법무장관도 지금 막 입장을 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검수완박에 대한 헌재 결론에 대해서 공감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아마 조금 더 자세한 그 발언 내용이 나오면 제가 추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채코 오늘의 원픽은 어떤 걸로 잡을 거예요?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헌재 검수완박 효력 인정, 국민의힘 정치재판소의 잘못된 판단. 한일 정상회담의 후폭풍 오늘은 국회로 옮겨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잇단 도발 상황을 들어서 지소미아 한일정보보호협정 정상화가 성과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이 역시 일본에 대한 퍼주기라고 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일본군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도 대화 테이블에 올랐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것이 만약 허위 보도라면 항의 성명을 공동으로 발표하자고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저도 조금 전 정상회담에서 우리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북핵 미사일의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물 중에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밝힌 것 바로 이 지소미아 즉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정상화했다라는 거였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의 후폭풍 여러 면에서 계속되고 있지만요. 오늘은 이 지소미아 정상화를 두고서 이 국방위에서 여야간 공방이 일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당일 아침에도 북한은 ICBM을 발사를 했었죠. 국민의힘은 바로 이 점을 들어서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 이 지소미아를 정상화한 건 회담의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서 대통령이 출국하시기 2시간 반 전에도 ICBM 쏘면서 위협을 했고요. 사실상 북한의 핵무기가 실전 배치에 임박한 정도의 수준은 와 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 지소미아의 정상화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 일본의 정보력이 우리보다는 한 수 위라면서 지소미아 정상화는 우리에게 더 이익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수중에서 발사하는 SLBM이라든지 엄청난 무기의 진화를 통해 가지고 이 지소미아의 효용성은 더 커질 거로 보여져요.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필요합니까? 일본의 안보를 위해서 필요합니까? 예.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반면에 민주당은 이 지소미아 역시 일본에 대한 퍼주기라는 입장입니다. 지소미아 종료 선언과는 별개로 사실상 이 정상적으로 양측의 필요에 의한 군사정보 공유를 하고 있었다면서요. 우리는 이 지소미아 정상화로 불확실성을 없애줬지만 일본은 여전히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이 지금 한 걸 보십시오. 화이트리스트에 제재 지정 안 했습니다. 했습니까? 경제적인 관계는 아직 정상화 안 됐어요. 그렇다면은
성급히 섣불리 지소미아를 정상화해 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서둘러서 할 이유가 어딨냐 이게. 네, 2019년 지소미아 종료는요, 일본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은 데 대한 대응 조치로 이제 됐었죠.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의 호응 조치, 지난 회담에도 여전히 없었다는 점도 오늘 강조가 됐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책임은 일본에 있다 분명히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 지소미아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건 일본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라는 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조금 추가로 좀 설명하고 싶은 것은 이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일본의 안보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안보에 있어서 한국은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역시 문재인 정부 당시 얘긴데요. 국방위에서는 2018년 말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 사건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초계기라고 부르고 사건이라고 부르고 일본은 이 레이더를 강조하는 이런 여전히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사건인데요. 지난 한일 정상회담 때 일본 측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이 위안부 문제를 언급한 뒤에 이 레이더 사건, 즉 초계기 위협 비행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본 측 입장에 기반해서 설명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아직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 사건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정회원분들 계실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 좀 드리면요. 당시 한일 관계가 아주 악화된 때였습니다. 군사적 긴장감까지 고조가 됐던 것으로 평가된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우리 해군 관계토함이 북한 어선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가 떴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우리 측이 사격 관제 레이더를 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요. 우리 정부는 레이더를 쏜 일이 없고 오히려 초계기가 근접 비행을 하면서 위협을 느꼈다 이렇게 하면서 공방을 벌였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우리 국방부는 당시 영상까지 공개를 하면서 레이더 사격은 없었다고 반박했는데요. 일본 초계기는 관계토함 주변을 떠나질 않고 나중에 잠시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합니다. 위협을 느꼈다면 당연히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상식이다. 이게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네, 당시 일본 아베 정부는 레이더 사격이 있었다 주장을 폈는데 한국에 대한 이런 강경 대응을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했다는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오히려 이게 일본 국내 정치 상황하고 맞물려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지지층 결집을 위한 계산된 도발과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 초계기 문제를 공개한 지난 한 달 동안에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4.2%포인트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첨예한 사건인데 민주당은 오늘 국방위에서 초계기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 우리와 일본은 입장 차가 있다라는 답변만 반복을 했는데요. 야당 의원이 거듭 질의를 하자 위협적인 비행은 맞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일본 측의 사과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실무선부터 다시 협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당시 장면 직접 보시죠. 장관님이 우리 장관이 국방부 대한민국의 입장이 뭐냐는 거를 지금 여기서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입장이 있어야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뭐예요 우리 입장이? 그리고 우리 입장은 레이더 조사를 우리가 사과할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은 레이더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일본은 했다는 것이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위협 비행이었는지에 대한 우리 입장, 국방부의 입장, 국방부 장관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그 얘기도 못 해요? 안 해요? 그렇게 굴욕적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협적인 비행은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분야 합의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는요, 선제적으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이 오늘이나 내일 중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 그리고 우리의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철회가 동시에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말했던 바로 그 부분이죠. 저는 선제적으로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도록 오늘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대해서 아직도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어제 기자들을 만났는데 한국 측 제도와 운용 상황의 실효성을 확실히 확인하고 싶다. 일본 정부가 결론을 낸 건 아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오늘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 국회에 출석을 해서요. 양국의 합의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민감한 문제라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문제는 양국에서는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니시무라 대신도 일본 내 여러 의견을 반영한 발언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양국이 이 조속한 원상 회복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합의 사항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일본 측에서는 우리에게 민감한 문제,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회담에서도 언급했다는 점 굳이 언론에 흘리고 있죠. 만약 위안부 문제를 언급했다면 우리 대통령은 외면하거나 무시했을 거다라는 게 국민의힘 측의 설명 혹은 추측인데요.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위안부 합의의 당사자였던 기시다 총리 당시 외무상이 위안부 문제를 꺼낼 거라는 것 우리 대통령실은 예측을 하지 못했을까요? 예측을 했다면 어떻게 준비했고 실제로 대응을 했던 걸까요? 기시다 후미오 입장에서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지나가는 말로 할 수는 있었겠죠. 그 말을 할 수는 있었지만. 할 수는 있었기나 그게 뭐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고 무시를 했겠죠. 그런 걸 가지고 뭐 나왔다 안 나왔다라고 그러고 그 국정조사를 하자, 청문회를 하자 뭐 이거 자체가 일종의 난센스입니다. 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일한의원연맹 누카가 후쿠시로 회장을 만났을 때 언급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측이 후쿠시마 인근의 일본상 멍게 혹은 해초로 이제 해석이 되는 이거를 수입 재개를 요청을 했는데 이 장면을 촬영하려고 했더니 우리 대통령실이 막았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멍게가 언급된 적도 촬영을 막은 적도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보기에 이 문제는 이 칼럼의 뒷부분으로 보입니다. 멍게든 해초든 수산물이든 어쨌든 이 수입 재개 관련 질문을 하니까 윤 대통령이 전임 정부는 정면 대응을 피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람들이 이 IAEA 절차를 그러니까 이 검증하는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이 칼럼니스트는 이 말을 수입 재개에 열려 있다는 입장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한일 정상회담과 이 방일 과정에 대한 갖가지 후일담 보도가 쏟아지면서 이제는 한일 정부의 진실 게임 양상으로 가고 있죠. 민주당에서는 일본이 진짜 허위 보도를 하고 있는 거라면 국민의힘 의원들과 공동으로 항의 성명을 발표하자고 했습니다. 한일 회담 이후 일본 언론은 연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소식들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의 허위 보도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의원 공동의 이름으로 항의 성명을 발표할 것을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에 공식 제안합니다. 네, 민주당은 진실을 밝히자면서 국정조사 카드도 꺼내 들었지만요. 이 정상 외교를 국회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23분간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전 국민에게 생중계하면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을 밝힌 상태죠. 여기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문제 등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의혹에 대한 답변이 빠져 있었죠. 한일 간 관계 개선을 결단하게 된 대통령의 심경이 주로 담겨 있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도 윤 대통령의 이런 설명은 회담 전에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아쉬움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비로소 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다. 잘 하신다. 하지만 근데 순서가 우리 국민을 설득하는 그 모습을 좀 일찍 보여줬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 보수 쪽에서도 야 이거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니냐. 순서가 좀 바뀌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네,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의 닷새 만인 21일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한일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지지율이 오른 기시다 총리가 외교는 기시다다 이런 면모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우리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오늘 일본을 방문했는데요.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지소미아 정상화, 우리의 이익이다. 아니다. 일본의 퍼주기다.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 계속. 네. 자,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원래 27일부터 2박 3일 또 줄여가지고 또 1박 2일 동안 방문하기로 했었는데 행사를 일단 전격 취소했다는 그런 또 속보도 들어와 있고요.
일단 뭐 일본 의원들의 일정 때문에 뭐 연기했다라는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관련한 여러 가지 속보였고요. 그 권영세 통일부 장관 얘기를 했는데 권 장관이 오늘 일본을 방문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권 장관은 오늘 우리로 치면 이 외교부 장관인 하야시 외무상을 만났습니다. 권 장관은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을 방문한 첫 우리 장관인데요. 이 자리에서 지난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그동안 자리 잡지 못한 한일 관계가 다시 제자리를 잡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큰 성공을 거뒀다. 한일 관계 개선을 향한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네, 통일부 장관의 원래 역할은 북한 문제를 다루는 거죠. 권 장관은 지난 회담에서 이 일본 드라마 고독한 미식가 얘기가 나왔다고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통일부 장관이 고독한 장관이다. 카운터파트가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웃음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북한 대응에 관해서 기탄 없는 의견 교환을 하고 싶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권 장관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에 대해서 지지를 표명하고 또 북한 인권 문제, 대북 정책 공조 등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집니다. 북한 대남 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이 권 장관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22일 이제 우리 민족끼리라는 대남 매체에서 통일부는 괴뢰 통일부다. 권 장관을 향해서는 반공화국 대결 광증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맹비난을 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상임위마다 이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여야 간의 충돌이 계속해서 좀 벌어지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제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강조를 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김대중 정부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오늘 비판 발언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는 일본 총리가 반성하고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기시다 선언에는 그런 게 없이 윤 대통령이 다 퍼져버린 것 아니냐. 깜놀 정상회담이었다라는 겁니다. 일본 측에 지나치게 기울어진 회담 결과였다 이런 평가인데요. 독도나 위안부 문제를 기시다 총리가 언급했지만 윤 대통령은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걸 우리 대통령실은 우리 정부를 믿으라고 하는데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로도 말을 했습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 때는 당시 야당의 일본 통해 조언을 구했는데 윤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다는 점도 비판을 했습니다. 다각도로 물밑에서 조율을 많이 했어요. DJ는 일본을 가시면서도 오부치 선언을 하시면서도 소위 국민의힘 전신 공화당 민정당 출신의 일본통 양정규 의원이나 지금 유홍수 의원 이런 그 일본통 야당 의원들을 다 모시고 가서 그분들과 함께 논의를 했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과 뭐 사회 원로들과 피해자들과 한 번이나 얘기를 하냐고요. 자기가 결정해가지고 자기가 해버린다. 그건 말도 안 되죠.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 이제 국내에서 논란이 좀 많이 되고 있고 일본에서도 지나친 해결 방안이라는 그런 목소리가 일부 나왔다는 거죠. 일본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일본 내에서 우리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해왔던 이 시민단체 활동가의 얘기입니다. 일본에서 성의 있는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하면서 일본 정부와 이 피고 기업이 어떤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의 해결책이 한국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거고 한일 관계도 기존처럼 악화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재판에서도 이 전쟁 당시 피고 기업과 현재의 기업은 다른 기업이기 때문에 이 배상 책임 자체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피고 기업들이 강제징용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히 명시했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일본의 재판에서는 피해자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지만 강제 연행, 강제 노동에 대한 사실, 그리고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 제철이 전쟁 중에 강제징용을 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은 재판 판결에서도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임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소미아 정상화 우리의 이익 일본에 퍼주기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마커의 주밀입니다. 어제 저희가 속보로 전했던 내용이죠. 민주당 당무위가 이재명 대표의 당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명계는 당무위 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지만 전해철 의원이 기권표를 던진 사실도 오늘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관련 내용을 박준호 마커가 주우민에서 정리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고 이러한 탄압 의도에 대해서 당이 단결하고 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어제 위례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죠. 민주당 당원 80조 1항은 이 사무총장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라고 돼 있죠. 이 당원대로라면 이 대표의 직무는 어제 정지됐어야 한 게 맞을 텐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곧바로 당원 80조 3항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정치 탄압 등의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이 당무위 의결로 달리 결정할 수 있다라는 예외 조항이죠. 어제 오후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의 기소는 정치 탄압에 해당된다고 의결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표현대로 답이 정해져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모두 다 예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소가 될 경우에 신속하게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의결을 한다라고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었고, 이에 따라서 오늘 오전 11시 무렵에 발표가 되자마자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당무위원회를 열기로 그렇게 의결을 한 겁니다. 검찰이 이 대표의 기소 사실을 밝힌 건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이후 불과 7시간 만에 긴급 최고위부터 당무위 의결까지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는데요. 검찰이 답정너 기소였다면 민주당도 답정너 방어로 맞선 셈입니다. 너희들은 오늘부터 복싱부다. 예? 복싱부. 이거요? 갑자기 왜요? 복싱부다. 사실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전당대회 국면부터 사전 작업을 해뒀죠. 이 대표가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당원 80조 개정을 밀어붙인 건데요. 당원 제80조 개정안 이재명 의원 방탄용으로 논란이 된 조항인데요. 이것만큼은 지켜내자는 생각이었던 걸까요? 개정안에 따라 이 검찰의 기소가 정치 탄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주체가 당무위로 바뀌면 나중에 이 의원이 셀프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는데요. 공전윤리심판원에서 그 번복할 수 있는 거를 당무위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절충안을 낸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도 꼼수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거 방탄유리야! 이 셀프 면죄부 논란을 의식한 탓인지 이 대표는 긴급 최고위와 당무위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박홍근 원내대표가 회의를 대신 주재했는데요.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번 사태를 미리 예견하고 당원을 개정했다는 의심은 피해갈 수 없을 듯합니다. 네 혹시 미래를 알고 있는가 아이가? 당원 80조 예외 조항을 적용한 것을 두고 당은 또 한 번 진통을 앓았습니다. 비명계는 이 당무위 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평소라면 당무위가 열리기 적어도 하루 전 이 소집 공고를 내는데요.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소집 당일 당무일 연점을 문제 삼은 겁니다. 정말 뭐 철통 같은 태세. 철통 태세라고요? 예. 근데 저는 이 전반적으로 과유불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너무 과도하게 이재명 대표 보호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어쨌거나 지금 체포동의안 부결 그 파동이란 것이 이 너무 이 방탄 쪽으로 우리 당이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 이미지가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일단 볼 때 지금 시기도 기소되는 날 갑자기 당무위를 소집했고 비명계 조홍천 의원은 이 대표의 직무가 정지되지도 않았는데 곧바로 80조 3항부터 적용한 건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우선 1항에 의거해서 당대표 직무를 정지한 뒤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하는 게 순리였다는 주장입니다.
이 비명계 일각에서는 당무위가 제2의 유신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나왔다고 하죠. 어제 당무위에선 전해철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견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오전 11시에 기소가 됐죠. 그런 뒤에 5시에 당무위원회를 소집하는 게 촉박하고 부자연스럽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공소장을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못한 단계 아니냐. 내용을 심층적으로 검토한 뒤에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 그게 원칙적이다. 라고 하는 두 번째 내용을 말씀하셨고요. 김 의겸 대변인 분명 어제는 만장일치였다고 설명했었죠. 오늘은 말을 바꾼 이유 전 의원의 요청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해철 의원께서는 자신의 한 말에 대해서 공개해 줄 것을 요청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해철 의원님과 같은 의견을 말씀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신명계는 이 불만 잠재우기에 나섰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이 당무위원회의 결정을 옹호했는데요. 이미 저희 민주당은 오랫동안 이 검찰의 수사를 무리한 검찰 탄압으로 규정한 지가 오래됐고, 그 어떻게 보면 어제 그 당무위원회의 의결은 새로운 게 아니고 기존에 여러 차례 당에서 확인한 내용을 절차적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명계가 당무의 결정을 숨어서 비판한 점도 못마땅했나 봅니다. 이 비판을 할 거면 당당하게 나서서 하라고 꼬집기도 했는데요. 어제 당무위가 제2의 유신처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하는데 익명이니까 뭐 확인은 안 됩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실 분들도 익명으로 하지 말고 사실은 자기 이름을 밝히고 주장하시는 게 좋죠. 정치인들이 왜 자꾸 이름을 숨기고 주장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 의원의 이런 반응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지난해 비대위원장으로서 당헌 80조 개정을 앞장서 추진했던 인물이죠. 이틀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를 원만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상정된 당헌 개정안을 다 통과시켜 주실 것을 중앙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호소를 드립니다. 저 당시부터 이미 미래를 내다봤던 것도 같습니다. Strange, we all right? Hey, what was that? Went forward in time to view alternate futures, to see all the possible outcomes of the coming conflict. How many did you see? 14,605,000. How many did we win? One. 복당 이후 이 대표의 이 호위무사로 활약하고 있는 이죠. 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호남 민심을 전하며 거들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드디어 또 기소를 한 것에 대해서 호남 민심은 굉장히 들끓더라고요. 당은 80조 가지고 또 뭐 이러니 저러니 그렇게 감론을박하지 않고 또 뭐 친명 비명 그런 의견 없이 그냥 80조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려서 당무회의에서 통과해가지고 당대표직 그대로 해나가는 것 결정한 것은 잘했다.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프레임 강화에 나섰습니다. 최고위원들은 일제히 민주당을 향해 비난 세례를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대표 하나 때문에 민주당이 그렇게 부르짖던 DJ 정신마저 망가졌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을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하늘에서 탄식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당무위인지 뭐 공산당 인민회의인지 좀 헷갈려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민주당 최고위가 일주일에 3-4번 법원에서 열려야 될 것 같거든요. 국민의힘 내에선 심지어 더불어 망할 당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 전체가 이 대표와 함께 자멸의 길을 가고 있다고 비꼰 겁니다. 이재명과 더불어 망할 땅이 망할 땅 하겠다고 지금 결정을 한 것이고, 이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대표할 때 개혁 조항이었잖아요. 이게 이제 당 쇄신 조항으로 우리 당에 먼저 들어왔고 문재인 당 대표 시절에 민주당에도 들어왔는데, 이걸 보면 이제 문재인의 개혁 정신도 짓밟는구나. 어쨌든 민주당이 범죄 혐의자의 인질이 되고 있구나. 고육지책이라고 할까요? 국민의힘은 이 자당 소속 하영재 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이용해서 민주당을 공격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의 딜레마를 콕 집은 겁니다.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이 체포 동의안을 연달아 부결시켰죠. 자당 의원의 구속은 막으면서 이 여당 의원 체포엔 동의한다면 내로남불이란 꼬리표가 따라 붙을 텐데요. 그렇다고 체포를 반대하자니 검찰의 정치권 수사라면 여야 가리지 않고 모두 방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사실상 하 의원의 체포 동의안은 당론으로 가결 방침을 세웠다면서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체포 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상 당론이라고 보고요. 저희 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체포 특권 이거 포기하라고 주장했던 당이에요. 저희 당 소속 의원권이라고 해서 이 사안에 대해 다르게 말할 수는 없는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이재명 지키기를 선언한 민주당 당무위에 주민해봤는데요. 이미 노선을 정한 이상 민주당으로선 중간에 방향을 틀기도 난감할 것 같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는 민주당의 향후 스탠스를 전망한 진중권 교수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3심에서 확정이 돼도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뭡니까 김경수도 뭐라 그랬습니까? 확정됐는데도 뭐 진실은 법정 밖에 있다 그러고 누굽니까 또 옛날에 노사모 대모인 누구죠? 그 총리 한명숙 총리도 삼성 다 확인됐는데 증거까지 다 나왔는데 3심까지 끝났음에도 끝까지 자신은 뭐 정치보복의 희생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네, 앞서 뉴스픽에서 저희가 오늘 오후에 국회 본회의 상황을 짚어봤었는데 오늘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영재 의원은 지난해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 도의원 예비보좌의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에서도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의 명목으로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일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어제 국회 체포동의안 요구서가 송부가 됐죠. 여야가 이달 30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이날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이제 그 유체코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민주당이 이제 딜레마를 겪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킬지 부결시킬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입장을 못 정한 거죠? 그렇습니다. 21대 국회 들어서 정정순, 이상직, 정찬민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이 됐지만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또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이 됐죠. 169석으로 가부결에 열세를 쥔 민주당은 이 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딜레마에 빠진 모습입니다. 가결을 하자니 이 대표나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과 대비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간 체포동의안 부결은 자당 소속 의원의 구속을 다수 의석으로 막은 방탄요기였다 이런 비판과 또 내로남불이다 이런 비판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그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그리고 이 백현동, 정자동 특혜 의혹 등 수사가 남아 있는 상황이죠. 이 추가 구속 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따진다면 이 정치적 부담 문제도 있을 텐데요. 여당 의원 체포는 동의하고 야당 대표 체포는 재차 막아서는 모양새가 되면 당연히 곤란하겠죠. 이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것도 부담이긴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의 정치권 부패 수사를 민주당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방해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민주당을 겨냥해서 하 의원의 체포 동의안에 대해 사실상 당론 가결을 방침으로 내세우고 있죠. 오늘 소속 의원 51명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정치부회 끝나기 직전에 민주당에서 이제 속보가 나왔잖아요. 민주당 당무위원회가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직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당무위 직후 이제 김의겸 대변인이 만장일치로 결정이 나왔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전해철 의원이 기권 후에 퇴장했다는 사실이 오늘 추가로 알려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이 당무위가 끝난 직후에는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다는 김의겸 대변인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이것과 배치되는 모습입니다. 김 대변인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해철 의원은 어제 당무위에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신 뒤에 기권을 하고 당무위에서 퇴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상반되는 입장을 내놓은 배경에 대해 김 대변인은 전 의원의 요청에 따라 이런 사실을 밝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해철 의원이 본인이 퇴장했다는 사실을 밝혀달라 이렇게 아마 요구한 걸로 보이는데 전 의원이 기권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려져 있습니까? 네, 김 대변인이 밝힌 전 의원의 기권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시기적으로 촉박하다라는 지적인데요. 이 대표가 오전 11시에 기소가 됐는데 같은 날 오후 5시에 당무위를 소집하는 게 촉박하고 부자연스럽다는 겁니다. 또 아직 공소장을 살펴보지 못했다면서 이를 받아본 뒤 심층 검토를 거쳐야 한다.
그것이 원칙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당헌 80조 1항과 관련해 기소가 되면 자동적으로 당직이 정지되는지 여부를 정치 탄압 판단에 앞서 논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세 가지 이유를 밝힌 뒤에 기권하고 퇴장을 한 게 어제 정확한 상황이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김 대변인은 어제 당무위 직후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는 발표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는 전 의원이 의견을 제기한 부분은 정치 탄압에 대한 판단 여부가 아니었다 설명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 이걸 인정할지 말지가 어제 당무위원회에 올라온 안건입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전해철 의원이 말씀을 하시지 않으신 거고, 그 전에 소집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반대가 없이 통과가 됐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전해철 의원께서는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공개해 줄 것을 요청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해철 의원님과 같은 의견을 말씀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당직 유지 후 폭풍, 여당 더불어 망할 땅 비판도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부회의의 소통시간 백반장입니다. 여러분, 매년 3월 23일은 국제 강아지의 날입니다. 이날은 전 세계 모든 강아지들을 사랑하고 또 유기견 입양 문화를 정착시키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날인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저희가 키우는 꽃순이 사진이고요. 제작진들이 키우는 강아지 사진들도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 유기나 길고양이 학대 같은 심각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이제 더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고 인간과 동물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귀엽죠? 오늘의 소통 주제는 이재명 대표직 유지, 여러분의 생각은입니다. 먼저 다정회에서 미리 살펴본 댓글들부터 보겠습니다. 네, 마이틴님, 민주당은 이재명과 같이 공멸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재명을 안으면 안을수록 국민은 멀리한다.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 막는다라고 하셨고요. FOBB님, 그 당의 다수 의견대로 가는 거다. 잘한 거라 본다고 하셨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법정 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그 무엇도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정 의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는 댓글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황거전님, 기후재식 수사로 정치 탄압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그 직을 유지하면서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라고 하셨고요. 헌준님, 다수 야당의 당대표로서 기소까지 되었으니 당원에 맞게 스스로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댓글 적어주신 정 의원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댓글 많이 보내주시면서 다정에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이었습니다. 백반장 수고 많았고요.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로 갑니다. 지난해 말 사면 복권이 됐죠. MB가 첫 대회 활동에 나섰습니다. 천안함 용사들의 묘역을 찾아 참배를 했는데요. 앞으로 청계천과 4대 강도 둘러보겠다고 말했습니다. MB가 본격적인 외부 활동을 예고하면서 정치적 명예회복에 시동을 건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역할을 하겠습니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의 기도, 벌써 끝이 난 걸까요? 어제 특별사면 뒤 첫 공개 행보에 나섰죠.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천안함 용사들과 연평도 포격 희생자들을 참배했습니다. 천안함 46 용사에 대하여 경례. 여기는 뭐 애들 다 컸어요? 아들은 학교 선생님이고요. 딸은 저 해군에서 공무원으로. 해군 들어갔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예. 제2 연평해전 전사자와 연평도 포격 전사자에 대하여 경례. 오랜만에 박
바깥바람을 쐰 MB. 기분이 꽤나 좋았던 모양입니다. 앞으로 외부 일정을 많이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청계천은 잘 있는지 4대강은 어떤지 한번 가봐야겠다는 겁니다. 청계천과 4대강 각각 서울시장과 대통령 재임 시절 추진했던 대표 사업이죠. 여권에선 정책 명예회복에 시동을 건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내년에 총선도 예정돼 있죠. 영향력 확대를 노린 거란 평가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어제 현충원 참배엔 이명박 정부 시절 수석과 장관 20여 명이 함께 했습니다. 명예회복이라 글쎄요, 당장 MB 사면을 지켜본 국민들의 시선 결코 고왔다고는 할 수 없죠. 사면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더욱이 사면을 받았다고 지은 죄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수백억 비자금 조성에다가 소송 대납금까지 바쳐갔던 비리 경제인이었고 또 정치인이 된 이후에도 횡령 뇌물 수수를 계속했던 범죄자였습니다. 조용히 자숙을 하며 굽씹어봐야지 않나 싶은데요. 본인 생각은 다른 듯하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원로급 대우라고 할까요? 김기현 대표, 전당대회가 끝난 뒤 MB를 예방했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어. 소개해 주니까. 그래.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세월 보내셔서 고맙습니다. 안 됐어. 조금 상했다. 그냥 쉬었으면 이 자리에서 MB는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일 외교 문제도 언급을 했죠. 한마디로 잘하고 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일 외교 정상화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노력에 대해서는 과감한 제안을 아주 잘 하신 것이다. 이렇게 호평을 하셨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보며 자신의 옛 추억을 떠올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대통령 임기 초반이던 지난 2008년 4월 일본을 찾아 정상회담을 가졌죠. 당시 MB가 내놓은 첫 메시지,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들겠다였습니다. 일본에다 대놓고 맨날 사과라는 소리는 안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사과를 진심 마음이 우러나서 자진해서 해야지 자꾸 하라 그래서 하는 그 사과는 저 사과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일본에 만날 사과라고 요구하지 않겠다며 과거 마음 상한 일을 가지고 미래를 살 수는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셔틀 외교 복원도 내세웠었는데요. 과거와 미래에 대한 자세, 윤 대통령과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미래를 강조하며 한일 관계의 새 시대를 열겠다던 MB의 대일 외교, 그 성과는 어땠을까요? 일본 방문 3개월 뒤 일본 홋카이도에서 열린 G8 정상회의에 다시 초대를 받으며 순항을 하는 듯 했습니다. 또 한 번의 한일 정상회담도 이어졌는데요. 2차 방일이 끝난 지 채 일주일도 안 돼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내용을 담은 중학교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를 발표한 겁니다. 일본이 대놓고 독도 문제를 공교육에 끌어들인 첫 사례였죠. 사과 없는 일본이 한일 관계의 새 시대를 맞아 내놓은 첫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한일 정상회담 비화를 공개하며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후쿠다 당시 총리가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표시하겠다는 이야기를 꺼냈고 MB는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곤란하더라. 그럼 나중에는 가능하다는 이야기냐? 해석이 따라 붙었는데요. 비판 여론이 커지자 청와대는 사실 무근이다 부인을 했습니다. 이후 이 문제는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지난 2010년 재판부는 청와대의 명을 받아들여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요미우리는 끝까지 허위 보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죠.
이 사안 재판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2년 위키리키스가 미국의 외교 전문을 공개했는데요. 일본이 학습지도 유령 해설서를 발표할 당시 주일 한국 대사관 관계자가 미국 대사관 관계자에게 한 발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G8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총리에게 기다려달라고 직접 부탁한 직후여서 한국 정부 관료들이 배신감을 느낀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발언을 전한 당사자로 지목된 외교관, 미 대사관 관계자를 만난 건 맞지만 관련 내용을 말한 적은 없다 부인을 했습니다. 당시 정상회담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 진실은 알 수 없겠죠. 다만 MB에겐 여전히 이런 뿌리표가 달려 있습니다.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본 총리하고 총리회담, 정상회담을 하면서 일본 교과서의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쓸 것이냐 말 것이냐의 논의가 있었다. 일본 측이 교과서에 게재하겠다고 하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라고 말했다는 게 이제 요미우리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용인을 한 것이죠. 이명박 정부 시절 일본의 행보, 한마디로 우경화에 거침이 없었죠. 해설서는 시작이었습니다. 초, 중, 고 교과서에 모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표기하는 한편 방위 백서에도 독도는 고유 영토라는 명시도 이어갔습니다. 일본 자민당 의원들은 독도를 방문하겠다고 나서기도 했는데요. 국민들의 대일 감정이 악화되고 그 분노가 청와대로 향하자 MB는 극약 처방을 내렸습니다. 바로 독도 방문이었습니다. 국토를 우리가 지켜야 되고 또 여기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에서 많은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친환경적 섬을 만들어놔야 됩니다. MB의 극약 처방, 당시 국민들의 속은 시원하게 뚫어주었지만 결국엔 독약 처방이 됐다는 평가도 나왔죠. 독도에 별다른 관심이 없던 일본 국민들을 자극했다는 겁니다. 갑자기 독도를 방문하는 데서 이게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독도 방문이 왜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 일본 국민들이 결정적으로 그 독도 방문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국민적 감정으로 이제 확대돼 버린 거죠. 윤 대통령이 새롭게 연다는 셔틀 외교, 이때부터 막혔다는 건 안 비밀입니다. 앞으로 한일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 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지난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당시 이른바 독도 밀약이 깨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독도 문제는 해결하지 않는 걸 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약속이 있었다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독도 영유권, 사실상 일본이 인정을 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MB가 직접 건드리면서 일본에 독도 밀약을 깰 빌미를 줬다는 비판입니다. 독도 문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설마 싶은 뒷이야기가 전해졌죠.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를 언급했다는 일본 NHK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대통령실은 독도 문제가 논의된 바는 없다, 애매한 표현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논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내어 토의함이라는 뜻하죠. 서로 의견을 낸다라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논의는 없었다. 그렇다면 기시다 총리 언급은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겠죠. NHK가 영국의 BBC와 함께 세계적 공신력이 가장 높은 언론 아니에요. 거기에서 기시다 총리가 회담 과정에 위안도 문제는 끝냈다, 독도는 우리 땅이다 라고 했다가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말씀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독도는 우리 땅이다, 시원하게 말한 건 아닌 듯 싶습니다. 언제쯤 일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독도는 누구 땅이라고 생각합니까? 독도? 너네 땅. 네, 전직 대통령 MB가 대외 활동에 나서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좀 쏠렸잖아요. 반면 상대적으로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는 좀 조용한 그런 분위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는 지난해 대구 시장에 출마했던 유영하 변호사를 위해서 후원 회장 자격으로 공개 지지 발언을 했던 것 외에는 별다른 대외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치매에 걸렸다, 제대로 걷지도 못한다 이런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사실이 아니다. 치매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그렇습니다. 했죠. 유 변호사는 한마디로 유언비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달성 사저로 내려왔을 때보다 건강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는 거고요. 외부에서 가족과 만나서 식사도 하고 사저로 같이 돌아와서 환담도 한다면서 언론인들과 만나서 만찬도 가졌다고 소개했습니다. 조만간 대외 활동을 시작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그 누구보다 따뜻하게 맞아준 대구 시민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요. 시민들을 하루라도 빨리 만나보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달성군에 가끔 가던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대구 전통시장도 다니면서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접촉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사저를 찾아오는 시민들과도 곧 적절한 방법으로 소통할 걸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문재인 대통령의 전언을 놓고서 이제 갑론을박이 벌어졌었잖아요. 누가 좀 다뤘었는데. 네. 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전직 대통령들의 행보 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식을 좀 알아보면요. 국민의힘이 검토 중인 저출산 대책들이 있는데 그중에 그 일부가 또 추가로 알려졌는데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런 비판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을 낳으면 남성의 병역을 면제해주자는 제안인데요. 관련 내용이 알려지자 온라인이 들끓었습니다. 한마디로 현실성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진다는 건데요. 30, 40대도 경제력 때문에 아이 1명 낳기도 주저하는데 30세 이전에 무슨 수로 아이를 셋이나 낳느냐는 겁니다. 이 부유한 부모 찬스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은 아이디어 차원이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아이 셋을 낳으면 아버지의 군면제를 준다는 보도는 공식 제안한 바 없으며 추진할 계획도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의 설명과는 달리 해당 자료는 대통령실에도 전달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료가 전달됐고 읽어봤다면서도 제출된 여러 의견 가운데 하나라며 방향성만 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서 효력을 인정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고 아까 한동훈 장관 또 국민의힘 쪽에서 상당히 또 반발하는 그런 입장을 냈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민주당 쪽의 반응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이 기각된 데 대해서 한 장관이 당장 사퇴해야 한다는 그런 또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위장탈당이라는 그 또 얘기를 들어온 민영배 의원도 기자들 앞에서 추가적인 입장을 내놨는데 검수완박에 대해서 본인이 위장탈당했다는 것은 오보다 당시에 그 여당이 그 의도적으로 도발한 내용이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마 검수완박에 대한 작년에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공방이. 그래서 아마도 이제 헌재 결정 이후에도 좀 후폭풍이 이어질 것 같으니까요. 저희가 관련 내용을 내일도 추가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MB 청계천 4대강 둘러본다. 대일 외교도 호평, 독도 논란 닮은 꼴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글자가 많으면 잘 안 보여요.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